네, 안녕하세요. 연계출감탕 해보겠습니다. 연계출감탕은 제가 매우 중요시 여기는 처방입니다. 뒤에 쭉 가다 보면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가 쓸 일이 많아요. 네, 한의원에 쓸 일이 많습니다. 꼭 잘 배우셔가지고요.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상한, 약토 약하 후에 심하 영만, 기상충흉, 기즉 두현, 맥침긴, 발한즉 동경, 신위 진진요자, 복령 계지 백출 감초탕 주지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상한에 토하고 합법을 쓴 후에 토하거나 합법을 쓴 이후에 심화가 갑자기 거슬러서 불러왔고, 그리고 그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흉부 쪽에 상충감을 느끼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어지럽고 맥이 침긴하면서, 이때 땀을 내면 경락이 흔들려서 몸이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데, 이럴 때 복령계지 백출 감초탕을 쓴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약토 약하 후에 심하 영만이라. 자, 여러분 토해 보셨죠? 토하고 나면 어떠냐면 위가 좀 불편합니다. 마치 굉장히 과로를 한 것 같은, 위가 좀 시달렸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위가 좀 상합니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설사를 시켜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 회를 잘못 먹고 그 과하게 설사를 하고 나면 위가 좀 허둥하니 뭔가 느낌이 조금 약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심화영만. 그래서 이 심화영만이라는 하는 느낌을, 여기 이제 그 연계출감탕에서는 제가 정의하기로 심하에 이제 리조, 표와 리중에 수기가 정체되어서 심화 영만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 놓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어 놨냐면 복령 백출이 사용됩니다. 얘들이 뭐 어디 다른 데 가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복령은 머리로도 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하고 설사를 시킨 이후에 심화영만하다는 것은 토하고 설사를 시켜서 위가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수기가 정체되어서 느끼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환자들을 보면 심화영만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 잠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상한론을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책에 복진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복진이라고 해도 되고 환자의 복부의 그 반응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심화비는 답답하다는 표현입니다. 심화비경, 심화가 답답하면서도 뭔가 단단하다. 심하게는 심하 부위가 좀 두근두근거린다. 심화가 그득하다. 우리가 글자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글자로는 해석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구분할까요? 못합니다. 왜?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이렇게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환자의 말을 가지고. 복진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만 개는 좀 다릅니다. 두근두근거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비경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책에는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해서 그렇겠죠. 수준이 낮아서 그렇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론에 보면 여기에 그래서 나오는 약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심화 비와 관련된 약들은 대항황령 사심탕, 사심탕류죠. 오령산, 감초 사심탕, 목방기탕. 심화 비경은 계지 인삼탕, 생강 사심탕, 선복대자탕, 십조탕. 심화 개는 계지 감초탕, 복령 감초탕, 진무탕, 마왕 반화환. 심화 마는 연계 출감탕, 계지 거기에가 복령 백출탕, 소쇼탕, 반화사심탕. 자, 이것만 보고 하나만 볼까요? 심화 비. 사심탕류다. 대왕이나 황년을 쓴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오령산? 응? 목방기탕? 어떻게 구분하렵니까? 복진으로.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도 결국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증상 가지고 하잖아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복진만으로 모릅니다. 심한 비경, 계지인삼탕하고 십조탕하고 어떻게 구분할래요? 증상이 다르죠. 증상이. 제 말은 공부는 글자를 충분히 공부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돼요. 네. 이걸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립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를 이제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라. 반복을 통해 암기하라는 거지 그냥 드립다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결국 심화 부위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처방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처방을 약을 가지고 분류해 보는 건 어떨까? 자, 황금 쓰는 유는 사심탕류입니다. 반화 쓰는 유는 반화사심탕, 선복대자스탕, 소쇼탕. 이거는 이제 좀 이해가 가죠. 복령백출 지실 쓰는 거는 연계출감탕, 계지인삼탕, 지출원, 계지거계가 복령백출탕, 오령산, 진무탕, 감수, 십조탕, 감수반화환, 함융탕, 대왕은 생기탕류, 계지감초는 계지감초탕, 소건중탕, 표증은 개강초초 왕식무탕.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증상이고 뭐고 여러 가지를 보고는 지금 심화가 있는데 심화 부위에 약을 쓸 건데 여기에 지금 황금을 써야 되겠다. 여기에 반화를 좀 써야 되겠다.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약재 분류로 가야 됩니다. 약재 분류로. 증상 위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거는 복진을 한다든지 그거는 차선책입니다. 자, 전체적인 병리를 파악해 가지고 약재 위주로 해야만 구분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상충흉 보겠습니다. 상충이란 표현 자체가 뭔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어디로 올라간다? 흉부 쪽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아시면 좋은 게 연계 출감탕을 쓸 때 흉부 쪽에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주로 어디에 있냐면 머리 쪽입니다. 머리 쪽. 그래서 흉까지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흉을 뚫고 두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글로 외우면 안 됩니다. 조문만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제 같은 사람이 좀 옆에서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상충이라는 건 올라간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중초에 수기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양기가 상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 조금 뒤에 나옵니다. 자, 상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충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운이 상충한다.
그래서 이제 주로 두통 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계지탕입니다. 계지탕. 계지가게탕.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상충이 되면서 혈도 따라 올라갑니다. 혈이 올라간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혈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조함이 나타난다든지 붉어진다든지 뭔가 이 기운만의 문제가 아닌 그런 거를 뜻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갈근탕을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기상충과 혈박이 나타나는 경우에 보면 구군, 부드거 이게 이제 뭔가 꽉 막혀가지고 이게 그냥 기체의 느낌을 떠나가지고 기체로 인해가지고 근육과 혈맥 이런 게 탁 막혀버린 거거든요. 단순히 기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너머의 기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릭남의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수기가 이제 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소변이라든지 때로는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다. 이거는 연계출감탕이나 이제 복령, 계지, 백출류를 주로 씁니다. 연계, 오미, 감초탕, 지실, 해백, 계시탕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연계출감탕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뭐 실제 뭐가 있어서 더 그 상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토해야죠. 과체산. 복중에서의 문제로 인해 상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이 들어가고 그렇죠. 대건중 탕. 상충감이 느끼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참고해서 알아봐 두시고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끊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